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이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알차게 잘 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화장품 뽕 뽑기. 우리가 화장품을 사다 보면 사용법을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화장품을 알차게 잘 쓸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거였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그동안 영상에서 잠깐씩 보여드렸던 팁들을 모아서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른 시작할게요. 시작! 짠! 먼저 픽서인데요. 보통 이렇게 픽서를 뿌리고 끝내잖아요. 이렇게 퍼프에 약간 많이 뿌린 다음에 피지가 많이 나오는 곳 위주로 두드리면서 픽서를 바르는 거예요. 퍼프에 좀 많이 뿌리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듬뿍 바를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바르면 건조해질 수도 있으니까 피지가 많이 나오는 곳 위주로만. 그리고 이런 가스로 된 스프레이 타입은 차갑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퍼프에 먼저 뿌려주시면 퍼프가 차가워져서 피부 온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퍼프로 바르고 나면 유분기가 잘 잡혀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번들거리는 분은 저처럼 한번 바르고 메이크업 시작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다 바른 다음에도 픽서를 쫙 뿌려주시고요. 다음은 리퀴드 컨실러인데요. 보통 리퀴드 컨실러는 이렇게 제형이 묽잖아요. 그래서 다크서클, 붉은 부위, 모공이 큰 부위, 잡티가 많은 곳에 비교적 넓은 부위에 바르기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 묽은 제형이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건조돼서 제형이 조금 메마르게 돼요. 수분기가 빠지니까 더 커버력이 올라가거든요. 진한 잡티, 트러블, 기미나 주근깨 가릴 때 바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촉할 때는 넓게 발라주시면 돼요. 잡티가 많은 곳에 전체적으로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발랐는데도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보이는 진한 잡티들 있죠? 마른 리퀴드 컨실러를 사용해서 가릴 거예요. 집중적으로 커버해야 되니까 이런 세필 브러쉬가 필요하고요. 같은 컨실러인데 여기는 촉촉하고요. 새로 묻혀서 촉촉하고 여기는 말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에 묻히는 거예요. 너무 말라버렸으면 아직 덜 마른 컨실러라 이렇게 좀 섞어요. 여기가 되게 지금 제형이 딱딱해요. 수분기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 마른 컨실러를 이제 잡티 부분에 살살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런 진한 잡티는 발라주는 게 아니라 얹어버리는 거예요. 피부 위에 얹어야 되는데 수분기가 있으면 미끄러지거든요. 벗겨져요. 그래서 수분감이 없는 컨실러로 점을 찍듯이 얹어줘야 돼요. 그래서 리퀴드 컨실러를 덜어놓고 약간 마른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같은 제품이어도 수분감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커버력이 달라져요. 지금 컨실러 하나로 다 했거든요. 이렇게 잘 가려져요. 다음은 바로 어두운 컨실러인데요. 이렇게 내가 쓰던 호스보다 좀 어두운 컬러는 쉐딩 존에 바르면 되거든요. 쉐딩을 하다가 커버한 게 벗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피부톤에 맞는 컨실러로 커버하면 쉐딩 바른 부위는 어두운데 컨실러가 밝으니까 피부톤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 커버를 하면 됩니다. 큰 브러쉬로 하면 얼룩져 보일 수 있으니까 아까 사용했던 세필 브러쉬 있잖아요. 어두운 컨실러를 묻혀서 벗겨진 부분만 콕콕 스팟 커버하면 돼요. 그래서 어두운 컬러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두운 컨실러는 립 라인 커버할 때도 쓰기 좋거든요. 입술 라인이 칙칙하고 거뭇거뭇하다, 어두워서 커버하고 싶다 이런 분 계시잖아요. 내 피부톤에 맞는 컨실러나 아니면 밝은 컬러로 립 라인을 커버하면 칙칙함이 커버가 안 돼요. 그냥 허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립 라인에도 이런 어두운 컬러로 손가락으로 살짝 묻혀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진짜 커버 잘 되거든요. 다음은 피치 컨실러인데요. 피치 컨실러 혹은 붉은 컨실러. 피치 컨실러는 다크서클 커버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회색빛이 도는 곳, 푸른기가 도는 곳을 커버를 잘 해줘요. 그 외에도 어디에 쓸 수 있냐? 블러셔 커버에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쉐딩이랑 똑같은데요. 블러셔를 한 부분은 컨실러를 이렇게 붉은빛 나는 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세필 브러쉬에 붉은 컨실러 묻혀서 지워진 부분만 살짝 발라주시면 돼요. 큰 브러쉬로 하면 블러셔가 다 없어지니까 세필 브러쉬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붉은빛 나는 컨실러가 없다 이런 분은 이렇게 컨실러에 크림 블러셔나 틴트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컨실러가 이렇게 붉어졌죠? 이렇게 똑같이 사용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바로 파우더인데요. 이건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꿀팁인데요. 코에 모공이 큰 분들, 모공 커버를 열심히 잘 해놨는데 파우더만 하고 나면 모공 부각이 생긴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커버를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속에 있던 유분이 올라온 상태다. 이 상태에서 파우더를 하잖아요. 유분이 지금 깔려있는데 눌러버리면 이 코에 유분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커버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컨실러로 열심히 커버해놨
났다 하더라도 유분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건드려 버리면 이 유분이 싹 퍼지니까 커버를 벗겨내서 모공 부각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 파우더를 하거나 코 쉐이딩을 할 때 이렇게 뭔가 터치를 할 때는 절대 유분이 있는 상태면 안 돼요. 매끈한 상태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코에 파운데이션 컨실러로 발라서 커버를 하고 나서 유분이 나올 새도 없이 바로 파우더를 해야 돼요. 조금의 여유도 부리지 말고 완벽하게 커버가 됐다 그러면 바로 파우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분을 싹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모공이 다시 나온다. 그거는 애초에 내가 커버를 잘 못한 거예요. 파운데이션 컨실러 자체에 있는 수분감, 유분기 때문에 약간 가려져서 안 보였던 건데 파우더를 이렇게 걷어내니까 모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일단 컨실러로 잘 커버를 해주시고요. 완벽하게 커버가 됐다 그러면 바로 파우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차를 실패했다, 코에 벌써 유분이 올라왔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티슈로 유분기를 걷어내야 돼요. 기름종이는 그렇게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커버를 많이 벗겨내거든요. 이 티슈가 딱 유분만 적당히 걷어냅니다. 유분을 걷어내고요. 그럼 약간 커버가 지워질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파우더 하면 커버 지워진 게 더 잘 보이니까 한 번 더 커버를 하는 거예요. 모공을.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약간 이렇게 또 올라왔잖아요. 모공이. 이런 걸 다시 가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로 파우더를 쓰는 거예요. 브러쉬에 넉넉하게 많이 묻혀야 되거든요. 제품 아낀다고 조금만 묻히지 마시고 이렇게 브러쉬 속까지 꼼꼼하게 넉넉하게 묻히고 많이 묻어있으니까 살살 두드려도 잘 입혀진단 말이에요. 살살 두드리면서 바르는 거죠. 세게 하면 커버가 벗겨지니까 살살. 이렇게 하면 모공 부각 없이 아주 커버가 잘 됩니다. 뽀송뽀송해졌죠? 자, 그리고 파우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 건데요. 파우더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있거든요. 이렇게 가루 자체가 들어있는 루스 파우더 타입, 그리고 가루가 이렇게 압축돼서 굳어있는 프레스드 타입이 있잖아요. 메이크업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루스 파우더가 입자가 더 고와요. 가루 자체가 들어있으니까. 프레스드 타입은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입자가 조금 더 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이다 또는 복합성이어서 코에 유분이 많이 나온다 이런 분들은 유분을 확실하게 잡기 위한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쓰는 건데요. 입자가 정말 고운 걸 먼저 발라서 모공 사이사이 깊숙이 꼼꼼하게 메워준 다음에 조금 더 입자가 거친 프레스 타입을 그 위에 더 발라서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유분이 정말 딱 잡히거든요. 입자가 고운 건 밀착력이 더 높거든요. 피부 위에 얇게 바른 다음에 입자가 더 거친 걸 위에 얹어주면 밀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루스 파우더를 유분이 많이 나오는 코, 이마에 살살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프레스 타입을 묻혀서 살짝 덧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파우더 한 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지속력이 좋아져요. 너무 많이 하면 매트해져서 각질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발라주셔야 돼요. 다음은 립 제품인데요. 매트 타입 그리고 글로시 타입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립 제품은 블러셔로도 사용하기 너무 좋잖아요. 블러셔로 할 때는 블러 타입, 매트 타입이 좋거든요. 스며드는 제형보다는 피부 위를 덮어버리는 제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에 발랐을 때 덜 벗겨져요. 그리고 유분감도 많지 않아서 지워내지 않고요. 근데 이런 촉촉한 타입, 글로시 타입은 피부에 스며드는 제형이 많거든요. 그리고 수분, 유분감이 많잖아요. 피부 커버를 더 잘 벗겨내요. 블러셔로 활용하시려면 이런 블러 타입이 더 좋습니다. 퍼프에 묻혀서 이렇게 립 제품으로 블러셔 하면 컬러 스펙트럼이 되게 넓잖아요. 립 제품이 아무래도 컬러가 더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더 다양한 컬러의 블러셔를 할 수도 있고 블러 타입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커버도 많이 지워내지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촉촉한 이런 립 제품은 블러셔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블러셔를 한 상태에서 퍼프에 살짝 묻히고 광이 나야 할 부위에만 바르는 거예요. 전체 다 바르면 너무 번쩍거리다 보니까 요철 부각이 심해지거든요. 광대뼈 부근에 광이 나야 할 부위에만 바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눈썹 끝, 턱 끝을 이어보세요. 그게 얼굴의 V존이거든요. 이 경계선에. 이 경계선 위주로 글로시한 립을 바르는 거예요. 나는 블러셔가 다양하게 있지 않다. 그런 분들이 활용하기 좋고 오늘 립 컬러랑 색조합을 잘 맞추고 싶다. 항상 나는 메이크업에서 색조합이 어렵다. 이런 분들이 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철 부각은 안 되는데 광이 은은하게 생긴 블러셔가 완성돼요. 그래서 이렇게 립 제품으로 블러셔 잘 활용해보세요.
자, 이번엔 가루 타입으로 된 블러셔인데요. 내 피부톤을 기준으로 나보다 진한 블러셔, 그리고 나보다 더 밝은 블러셔를 골라주셔야 돼요. 내가 써보면서 느낄 거예요. 이건 너무 허옇게 보인다. 이건 너무 어두워서 칙칙해 보인다. 이런 블러셔들 골라주시고, 저는 이 제품을 골랐는데 피그 엠버 컬러예요. 회색빛이 살짝 들어있는 뮤트톤이어서 제 피부톤보다 약간 칙칙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모브 헤이즈 컬러로 흰빛이 섞여 있어서 제 피부톤보다 훨씬 밝고 페일하게 올라와요. 먼저 이렇게 진하고 어두운 컬러는요, 얼굴의 바깥쪽에 발라야 돼요. 얼굴의 기준선을 알려드리면 눈을 기점으로 하면 돼요. 이 눈이 끝나는 부분, 눈 끝쪽을 바깥쪽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쪽을 바깥쪽이라고 해서 여기를 블러셔를 하면 얼굴이 너무 넓어 보이기 때문에 눈 끝쪽을 바깥쪽이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컬러를 묻히고 바깥쪽을 위주로 바르는 거예요.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면 이 안쪽은 얼굴의 중심부거든요. 얼굴의 입체감에서 튀어나와야 하는 부위예요. 중심부는 앞으로 나와 보이고 바깥쪽은 뒤로 들어가 보여야 얼굴이 더 입체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안쪽에 진한 컬러를 칠해버리면 앞으로 나와 보여야 되는데 뒤로 들어가 보이는 컬러여서 여기가 꺼져 보여요. 그래서 바깥쪽에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딱 여기만 칠하면 경계지고 얼룩져 보이니까 바깥쪽을 먼저 터치하고 살짝만 퍼뜨려요. 살짝만 그 주변으로 퍼뜨려주세요. 여기 이렇게 칠하니까 살짝 여기가 꺼져 보이잖아요. 쉐딩 효과가 있는 거죠. 이제 내 피부톤보다 더 밝은 컬러, 이렇게 밝은 컬러는 얼굴 안쪽에 칠해야 돼요. 칠했던 부위보다 살짝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따로따로 바르면 되게 블러셔가 이상해지거든요. 겹쳐져야 돼요. 아까는 여기에 발랐으면 한 이 정도에 겹쳐서 블러셔를 연결하는 거예요. 더 흰빛이 돌고 내 피부톤보다 밝게 느껴지는 블러셔를 이렇게 안쪽에 연결을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물들인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왜냐면 여긴 진한데 여긴 밝으니까 그라데이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블러셔의 퀄리티가 올라가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컬러는 여러 가지를 쓰면 쓸수록 더 입체적인 효과가 나와요. 이번에 블러셔의 또 다른 활용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블러셔를 볼에만 하지 않고 쉐딩 부위에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요즘 너무 많이 보이고 유행하는 방법이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블러셔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콧대, 콧볼, 코 밑에, 그 다음 턱끝, 이마 끝. 쉐딩만 하면 얼굴이 되게 칙칙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붉은기를 넣어주면 쉐딩을 조금만 해도 되니까 얼굴이 칙칙해지지 않고 색감도 예쁘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큰 브러쉬에도 묻혀서 가장자리에도 살짝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되게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가장자리에 발라주시면 은은하게 음영도 생기고 혈색도 있어 보입니다. 블러셔가 진짜 활용도가 높아요. 더 입체감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에 쉐딩을 추가로 조금만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음영감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블러셔로만 해주셔도 돼요. 옅게 발라서 그렇게 카메라에 티나지 않는데 은근하게 음영이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은근한 음영? 그리고 중요한 점, 내 피부톤보다 훨씬 밝은 흰빛이 들어간 컬러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음영이 생기지 않고 얼굴이 부어 보일 거예요. 내 피부톤과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어둡게 느껴지는 블러셔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더 작은 브러쉬로 바꿔서 이제 립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색감이 진짜 자연스럽잖아요, 블러셔는. 오버립에 되게 잘 맞는 제품이에요. 수정도 쉬워요. 왜냐, 발색이 약하니까. 그리고 색조합도 잘 맞죠? 진짜 자연스러운 립라인이 생겨요. 진짜 자연스럽죠, 색감이. 블러셔랑도 아주 연결되고. 그리고 아이섀도우로도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눈가에도 블러셔로 혈색 주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눈두덩까지 같이 바르는 거예요. 블러셔로 그냥 얼굴 전체에 다 바르는 거죠. 애교살에도 블러셔 바르면 너무너무 괜찮거든요. 나는 애교살을 너무 밝게 만들지 않을 거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너무 밝은 애교살보다는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언더를 만들 거다. 그런 분들은 쉐딩 존에 썼던 약간은 어두운 차분한 컬러의 블러셔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눈 밑에 바르는 거죠. 애교살 부분에. 눈 밑이 차분한 음영이 은은하게 생겼죠. 그러면 이렇게 언더가 확 확장돼 보여요. 이 눈 밑에 바르기 진짜 좋아요, 블러셔가. 발색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은은하니까 특히 초보자분들이 쓰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볼륨감 있는 애교살이 좋다, 여기를 좀 빵빵하게 채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내 피부톤보다 조금 더 밝은 흰빛이 들어간 블러셔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밝은 블러셔를 애교살에 바르는 거죠.
이쪽보다 밝잖아요. 정말 자연스러운 혈색의 컬러여서 애교살이 과해지지 않게 정말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나는 더 볼륨감 있는 애교살이 좋아 이런 분들은 하이라이터 있잖아요. 이렇게 콧대 살려주는 하이라이터를 블러셔랑 섞는 거예요. 그리고 애교살에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짝 볼륨감 생기면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애교살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너무 부담스럽게 밝지 않죠. 하이라이터와 펄만 쓰면 10년 전 메이크업처럼 너무 펄만 가득하니까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서 이렇게 블러셔랑 둘이 섞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주면 이런 느낌이 나와요. 아주 자연스러운 애교살 섀도우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예쁜 컬러가 나오니까 이렇게 꼭 애교살에 활용해보세요. 다음은 아이라이너인데요. 부드러운 표현을 위해서 펜슬, 젤라이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젤라이너는 너무 부드럽게 잘 그려지지만 유분에 약하거든요. 눈가 유분 때문에 눈꼬리에 그릴 경우 잘 번질 거예요. 그리고 속눈썹의 안쪽, 이 점막 가까이에도 칠하면 깜박깜박하면서 눈물과 닿아서 아래로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번지는 분들은 눈꼬리와 점막 쪽은 젤라이너로 안 그리는 게 정말 좋아요. 그 부분은 리퀴드 라이너로 그리는 거죠. 제품마다 기능이 좀 달라서 더 워터프루프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유분에 더 강한 제품도 있는데 제형적인 특징만 놓고 봤을 때는 젤라이너는 번지거든요. 유분과 수분 이런 게 닿으면 번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리퀴드 라이너는 번지더라도 조금 더 깔끔하게 번지거든요. 그래서 잘 번지는 부위는 리퀴드 라이너로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젤라이너로 그리면 진짜 잘 안 번질 거예요. 이렇게 속눈썹 쪽은 젤라이너로 그려요. 이렇게 젤라이너로 그린 다음에 눈꼬리 부분만 리퀴드 라이너로 그리는 거죠. 색감이 비슷한 걸로 하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번지면 마스카라에 문제가 있거나 눈가 유분기 제거를 잘 안 하고 눈화장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라이너는 진짜 잘 안 번져요. 그리고 점막 쪽은 더 선명한 느낌을 주려고 더 진한 컬러로 바릅니다. 눈꼬리는 이런 컬러였는데 점막 쪽은 이렇게 더 발색이 확실히 되는 걸로 더 진한 컬러로 점막 가까이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리면 가장 안쪽은 진하잖아요. 진한 리퀴드 라이너를 써서 바깥으로 나올수록 더 연한 컬러가 젤 라이너로 그려져서 부드러워요. 안쪽은 선명하고 바깥은 부드러운 그런 아이라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리퀴드 라이너로 다 그리면 편하죠. 그렇게 하면 더 또렷하고 선명한 느낌이 나오고요. 이렇게 바깥은 젤 라이너로 그리고 안쪽은 리퀴드 라이너로 그리면 선명하면서 부드러운 표현이어서 확 또렷해지지 않아서 부담되지도 않고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꼬리는 리퀴드 라이너로 그리니까 덜 번지고.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나요? 다니들이 화장품 알차게 아깝지 않게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항상 다니들 댓글 봅니다. 그럼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혜인이 러브 다니 포에버 감사합니다.